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제가 이 이경규 선생님에 대해 가지고 극찬 아닌 극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뭐 이참에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습니다. 이경규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연예계에서 탑 개그맨으로서 장수할 수가 있었는가? 이 한마디로 추격해가지고 나대지 말자라고 하는 정신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경수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뭐 연예인들이 공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어떤 착각에 빠져가지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뭐 정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막 씨부리고 하는데 씨부린다라는 건 제 표현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괜히 자기가 무슨 뭐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까불어댔다가 위선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왜? 현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대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소개시켜 드렸죠. 사실상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경훈 선생님 몰라요. 뭐 만나본 적도 없고요.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경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런 식의 마인드셋이 보수 우파적인 마인드셋이다. 이거만큼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서장훈 씨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뭐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정치 색깔도 드러내신 적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보수 우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아니라고 한다면 이균교 선생님이나 서장훈 씨나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고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기사 보셨죠? 경찰 예능 대부 이경규 선생님에 대해 가지고 뭐 저런 식의 어떤 약물 운전 혐의를 조사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이 기사를 딱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기사를 클릭하고 내용을 읽어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진짜 기자가 악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기사 제목만 봤었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창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약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뭐 이경 교수님이 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 무슨 뭐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기자가 뭐 클릭 수나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명예훼손이 될 법한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있나? 왜냐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공황장애와 관련돼 가지고 이경우 선생님이 이렇게 약을 먹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저런 식의 어떤 그 약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딴 단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사의 내용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기사가 그리고 또 이번에 이경규 선생님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의 반응, 언론들의 반응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채리지 못하고 계시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물에서 오후 2시였습니다.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관리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또 막 댓글을 보니까 야 어떻게 지 차인지를 갖다가 모를 수가 있냐 진짜로만 약한 거 아니냐 막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데 아니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차에 아무것도 안 두거든요. 저번 방향제 같은 것도 저는 안 씁니다. 그냥 맨 차 그대로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주차 요원 아저씨가 저한테 저랑 똑같이 생긴 차 똑같은 차를 갖다 갖고 오면은 이게 내 차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가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뭐 인형을 달아놓거나 이런 게 아니고서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킬로미터 수를 보고 알 수 있다? 뭐 이런 개소리라고 하면 안 되고 개떡 같은 소리 하는 또 애가 있던데 아니 뭐 차를 운전하면서 우리가 킬로미터 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거 확인하면서 내 차냐 아니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가도 정도가 있지.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대요. 당연히 이제 그 상대방 차량은 전화를 했겠죠.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이경규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약과 관련된 검사를 했고 그랬더니만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일단 좀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첫째가 일단 이경규 선생님이 얼굴이 안 알려졌습니까? 공인 중에 공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몇 시였어요?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대화를 해봤을 때 사람이 그리고 이제 뭐 걸음걸이나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이 사람이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럼 오후 2시에 이경규라고 하는 개그맨이 말을 해봤을 때 뭐 취하거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뭐 조짐이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붙잡고서 이런 식의 조사를 했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둘째로 이런 식의 조사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도대체 언론들한테 알려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자가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죠? 경찰 쪽에서 내용을 흘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경규 선생님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소이다라고 알리겠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알려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경규 선생님이 이미 현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용 중인 공황장애 치료약 그리고 감기약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경찰 쪽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경규 선생님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경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한창 옛날부터 예능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렇죠? 충분히 그러면 이 사람이 취하지 않았구나. 오후 2시밖에 안 됐다. 말도 무슨 뭐 더벅더벅거리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감안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다 해서 조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것도 의아했었지만 했다라고 해도 이걸 언론에다가 흘린다, 언론에다가 알린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솔직히 저는 이경규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봐요. 바꿔 얘기해가지고 권력자라고 했으면 진짜로 경찰이 그렇게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일단 도로교통법상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무슨 뭐 그런 식의 뭐 의약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도로교통법상에 무슨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건 저는 살다가 처음 들어봤는데 뭐 여러분들도 이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 왜 이경규 선생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권력자였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이경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냐?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우리 머릿속에 딱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이었다가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약과 관련된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문재인의 딸 문다혜입니다. 문다혜 어땠습니까? 이게 무슨 뭐 지 차인지 남의 차인지 구분도 안 돼가지고 남 차만 문을 열겠다고 막 설쳐댔고 그리고 또 데리러 왔었던 여경에 대해 가지고 막 손을 뿌리쳐가지고 몸싸움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막 우회전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막 좌회전하고 자빠졌어. 막 좌파라 가지고 막 좌회전밖에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회전하는 것을 갖다가 막 좌회전하고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찰이 이 문다혜에 대해 가지고 음주 단속했다 아니면 약과 관련된 단속했다 안 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였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경규 씨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음주 상태가 아닙니다. 문다혜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음주 상태예요. 그런데 문다혜 같은 경우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았어. 이유가 뭐였습니까?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근데 이경규 씨 같은 경우는 전혀 취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검사까지도 하고 음주 단속까지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단속을 했다라는 사실조차도 언론에게 전부 다 공개가 됩니다.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문다혜가 법과 관련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안 하겠다라고 우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문다혜는 지나갈 수가 있었다? 만약에 반대로 이경규 씨가 그런 식으로 나 안 받겠다 막 법에 따라 나는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겼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부터 무슨 뭐 언론들 별의별 무슨 뭐 오마이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면서 뭐 예능 내부라고 했던 뭐 이경규가 막 이랬다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문다혜는 멀쩡한 것이죠? 심지어 그때 당시 문다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참고인 조사, 검찰 조사 이런 것도 받으러 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만약에 일반인이었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어? 이게 일반인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또 기억나시죠?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문다혜랑 똑같은 사실상 음주운전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뺑소니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죠. 만약에 김호중 씨가 문다혜와 마찬가지로 나 검찰 조사 안 받겠다. 나 피고인이니까 검찰 조사 안 봐도 돼. 이런 식으로 뻗팅겼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징역 한 20년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경규 씨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김호중 씨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쥐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권력자의 딸, 권력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유권 무죄가 되는 것이고 무권 유죄가 되는 거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재명 우리 총통각하한테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대통령 그냥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법 위반, 대통령직이 박탈이 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재판조차도 안 열겠다 하잖아요. 살다가 헌법 84조가 형사상으로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진행 중이었던 재판까지 중단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볼 수밖에 없죠. 왜? 이재명 전에는 이런 사례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진짜로 유권 무죄고 무권 유죄인 그런 사회 아닙니까?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는 사람만 유죄가 되는 사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 사회를 만들어 낸 겁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버틸까요? 명나라 지금 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버틸까요? 우리라도 정신이 끼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이번에 이경규 씨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갑하고 절망스럽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